이번 시간에는 최적화 중에서도 지난 시간에 저희가 최적화가 무엇이고 최적화를 어떻게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모델링하느냐에 대해서 그리고 그 표준화된 형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그 모델링된 최적화의 문제를 실제로 어떻게 최적화의 솔루션을 찾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에 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적화의 문제를 풀어볼 텐데, 가장 쉬운 문제는 제약 조건이 없고 1차원 문제, 그러니까 그 디시전 베리어블이 그냥 하나인 x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오브젝티브 펑션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제 저희가 표준화된 것이 그 미니멈 한 포인트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면은 이 점에 해당하는 솔루션이 최적화의 최적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f가 주어져 있고 이것이 어떤 함수의 형태로 주어진다면 미니멈 포인트인 x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미분 fx를 미분하고 그 미분 값이 0인, 그래서 그 기울기가 플랫한 것이 요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화의 문제에서 오브젝티브 펑션이 디파인이 된다면 이렇게 되는 해가 x 스타가 될 것이고, 여기서 저희가 컨벡스 문제가 왜 유리하냐는 걸 설명을 드리면, 만약 이 함수가 컨벡스이면 이 솔루션이 하나가 존재하고 그 존재하는 것은 항상 글로벌리 미니멈임을 개런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컨벡스 문제가 유리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최적화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미분이 가능하면 미분을 해서 그 미분 기울기 값이 0인 곳을 찾으면 된다. 근데 대부분의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1차원 문제가 아니겠죠. 이렇게 저희가 말했듯이 차원이 많은, 예를 들면 n 차원의 문제이면 디시전 베리어블이 n 디멘전의 칼럼 벡터로 저희가 표현을 하고 이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n 차원의 데이터가 될 것이고, 이 n 차원의 인풋이 하나의 한 1차원의 실수로 가는 오브젝티브 펑션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러면 여기서의 미니멈의 최적 케이스 솔루션은 차원이 많으면 그 변수들이 x1도 값이 변할 수 있고 x2도 xn까지 값이 변할 수 있을 텐데, 그 모든 그 기울기 f가 주어져 있고 x1으로도 0이 되어야 될 테고 x2 방향으로도 0이 되어야 될 테고, 모든 조건들이, 여러분들이 뭐 심플하게는 이런 그 3차원 공간상에서 제가 뭐 그림을 잘 못 그리겠지만 이런 어떤 그림들이 있다면, 요점은 x 방향, y 방향으로도 다 기울기가 0인 점이 미니멈 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쭉 성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학적으로는 이러한 표현들을 그레디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좀 생소하신 분들은 다른 자료를 통해서 좀 살펴보시고, f의 그레디언트가 0이 되게 하는 x 스타가 최적해가 된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는 n 디멘셔널 벡터인데 편미분을 각각의 디멘전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는 거죠. 여기처럼 이렇게. 그래서 f는 하나이고 거기를 x1에 관해서 x2에 관해서 xn에 관해서 다 미분을 한 다음, 그러면 이제 또 n개의 컴포넌트가 되는 것이고, 그 컴포넌트를 칼럼 벡터의 엘리먼트와 요소로 가지는 것을 저희가 그레디언트로 디파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축 방향으로의 기울기를 다 계산을 하고, 그 최적의 솔루션은 역시나 이제 컨스트레인이 없을 경우에 옵티멀한 포인트는 이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쉬운 unconstrained 1D 문제에서 기울기가 0인 것의 아이디어를 창안해서 n 차원으로
차원이 확장됨에도 불구하고 그레디언트라는 개념이 있고, 그레디언트라는 것은 모든 방향으로의 모든 그 방향으로의 기울기를 파셜 그 미분 편미분을 계산한 다음 그것이 0이 되는 x 값을 찾으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것이 최적화가 된다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레디언트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직접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해석적으로 미분을 가능한 경우이고, 이 경우에 저희가 찾아야 되는 것이 x1 그 다음 x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레디언트는 이것을 벡터 형태로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것을 x1에 관해서 미분을 하면 4x1, x2는 x1과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0이 될 것이고, x2 그리고 6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x2에 관해서 편미분을 하면 여기는 0이 될 테고, 여기는 2x2 플러스 x1 마이너스 5, 이제 이것이 그레디언트가 되는 것이고, 저희가 찾고 싶은 것은 이것이 0인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행렬로 풀면 4, 1, 1, 2, x1, x2가 넘겨서 6, 5에 역시나 이것의 해를 찾으면 이 해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역행렬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그 최적해가 된다는 것을 저희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직접적으로 편미분을 해서 했다고 해서 직접 해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레디언트를 제가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데, 그레디언트 또는 구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풀면서 그 이전 슬라이드에서 일일이 엘리먼트 단위로 미분을 했었는데, 행렬의 형태로 그러니까 저희가 결국은 1D에서 이제 n 차원으로 확장된,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벡터와 행렬로 식을 표현을 할 테고, 그랬을 때 행렬 미분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y가 ax로 주죠. 우리가 이 경우는 알고 있죠. 이걸 이제 둘 다 이제 이게 스칼라고 이것도 스칼라로 하면 이거에서의 미분은 a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원을 확장을 해서 이 소문자 a가 대문자 a가 되고, 이 대문자 a는 행렬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x는 칼럼 벡터, 여기서 y는 칼럼 벡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실수가 되어야겠죠. 실수가 되어도 되고, 뭐 이 y에 대한 제약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궁금한 것이 이것을 벡터로 미분을 하는 거죠. 벡터로 그레디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는 이제 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엘리먼트 와이즈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뭐 2차원이나 3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이것의 미분은 A 트랜스포즈가 됩니다. 조금 여기서 우리가 그냥 여기와 유사성을 따지면 A가 될 것 같은데 A 트랜스포즈가 된다는 것. 그래서 요 공식이 만족을 하고, 이렇게 생겼을 때는 그냥 이렇게 x 트랜스포즈 x를 하면 x의 2차원이신 거죠. 그렇게 했을 때는 2x 미분값이, 이것이 좀 재미있는데 x 트랜스포즈의 다른 서로 그 코에피션트마다 다른 웨이트가 곱해지는 a를 하면 여기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ax 플러스 a 트랜스포즈 a가 되고, 만약 a가 시메트릭하면 2ax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제가 이 룩업 그러니까 스칼라에서 행렬로 확장된, 차원이 확장된 미분을 할 경우에 이 룩업 테이블을 보시고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굳이 이 표를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 번 정도는 뭐 n 차원이 아니라 뭐 2차원이나 3차원 정도에서 이것이 만족하는지를 한번 예시를 들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그 주어진 문제를 푸는 경우를 몇 가지를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풀었던 이 문제를 저희가 이제 해를 찾았는데, 이것을 그 행렬의 형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x를 제가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하면, x라는 것은 2차원이니까 이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x1, x2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x1의 제곱이니까
여기 2, 여기 1이 있으니까 1, x1 곱하기 x2는 두 번 나오니까 2분의 1, 2분의 1이 한번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마이너스 6, 5, x1, x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fx고 저희가 궁금한 것은 그레디언트 f인데 이 경우는 보면 x 트랜스포즈 ax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ax 플러스 a 트랜스포즈 a인데 보면 a가 그 시메트릭 하기 때문에 2x라고 쓸 수 있고 여기가 또 다른 뭐 같은 a는 아닙니다만 행렬이 있고 ax이 꼴이니까 a 트랜스포즈가 돼서 마이너스는 그대로 가고 6, 5가 됩니다. 이것이 00이 되어야 하니 그래서 저희가 두 배를 하면 4, 2, 1, 1 x는 6, 5가 돼서 결국은 같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저희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직접적으로 엘리먼트 와이즈 그 편미분을 해도 되고 행렬의 형태로 바꾼 다음 그 행렬 미분을 이 공식들 이용해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저는 두 번째 방법을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제가 또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2차원의 형태. 근데 이것은 스칼라 2차원이 아니라 벡터 또는 행렬에서 2차원이기 때문에 이 모양을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살펴보시면 저희가 이쪽을 쿼드래틱 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또 다른 예제에서는 제가 직접적인 숫자보다는 문자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러한 형태로 나온 제가 affine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가 그 a, b가 실수여도 좋고 어떤 그 스칼라 또는 벡터라도 좋습니다. 그러면 a 트랜스포즈 a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여기에 미분은 a가 되겠죠. 그리고 한 번 더 미분하면 0이 될 테고. 자, 그리고 쿼드래틱 폼은 이렇게 되고 어떤 상수항이 있는 것인데 여기가 2차원, 여기가 1차원, 여기가 0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P는 시메트릭한 경우에 쿼드래틱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경우는 저희가 여기에서 가지고 올 수 있고 A가 시메트릭하다, P가 시메트릭하다고 했으니까 2px가 되고 Q 트랜스포즈 x는 Q가 나올 것이고 이것을 한 번 더 미분하면 원래는 2p 트랜스포즈가 여기서 보면 맞는데 이게 시메트릭 하니까 2p라는 걸 그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또 자주 보이는 경우가 이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저희가 어디서 봤죠? 그 스키니한 그 오버 디터미넌 시스템에서 정확한 해는 존재하지 않지만 근사한 해를 구할 때 이 ax와 주어진 b와 가장 근사하게 하는 x를 찾을 때 이것을 보았고 거기서 이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프로젝션에서 얘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의 놈은 트랜스포즈 ax b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렬로 풀어내고 그것을 x에 관해서 이제 행렬에 대해서는 이제 이 미분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풀었을 때 그 솔루션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자세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자승법 리스퀘어 솔루션을 다시 한번 방문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가 그때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도 있지만 트랜스포즈 ax y가 같다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투놈의 제곱은 트랜스포즈를 하고 그 다음 그대로 해서 곱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한번 따져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결국 트랜스포즈는 ax 트랜스포즈 y 트랜스포즈 ax 마이너스 y인데 여기서는 여기서 트랜스포즈로 내려올 때는 이렇게 순서가 바뀝니다.
그리고 엘리먼트 와이즈 다 풀겠습니다. 그럼 x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ax 그 다음이 마이너스 x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y 마이너스 y 트랜스포즈 ax 플러스 y 트랜스포즈 y가 되고, 이것을 결국은 오브젝티브 펑션이고 저희가 관심 있는 것은 이것을 x는 여기서는 벡터입니다. 칼럼 벡터에 관해서 미분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되고 a 트랜스포즈 a는 시메트릭합니다. 그래서 이 a 트랜스포즈 ax가 되고, 여기는 x 트랜스포즈니까 여기가 이게 이 공식을 써야 돼. 그대로 a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a 트랜스포즈 y,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걸 써야 되고 여기서 a는 a 트랜스포즈가 되니까 마이너스 y 트랜스포즈 a의 트랜스포즈, 여기는 x와 무관하기 때문에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0이 되는, 그리고 다시 2a 트랜스포즈 ax 마이너스 a 트랜스포즈 y 마이너스 여기서 트랜스포즈를 분배를 할 때 이렇게 나누어지니까, 그래서 2a 트랜스포즈 ax는 2a 트랜스포즈 y 2를 날리면 그래서 a 트랜스포즈 y, 그래서 x는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 a 트랜스포즈 y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 공식은 그 프로젝션에서 외우라고 했던, 그래서 결국 같은 솔루션이고 이런 그 최적화의 문제로 직접적으로 행렬을 이용한 행렬 미분을 통해서도 같은 솔루션,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하학적인 어떤 선행대수적으로 기하학적인 관점에서 가장 근사하는 것은 수직한 수선의 발 프로젝션을 시키는 것으로도 충분히 그쪽으로 그 방식으로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 해석적으로 여기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직접 그 계산을 하고 행렬의 미분을 해석하는 것도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역시나 같은 문제를 풀 텐데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예정이고, 제가 엄밀히는 사실 이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이터러티브하게 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최적화의 문제, 특히 저희가 관심 있는 문제는 미분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석적인 솔루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제가 그 해석적으로 그 솔루션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혀 다른 방법 또는 컴퓨터를 이용했을 때는 이런 해석적인 솔루션 받는 보다는 좀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할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고, 그 방법이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이터레이티브한 방법입니다. 한번 보시면 여기서 이러한 오브젝티브 펑션이 있을 때 여기가 저희가 이제 가장 그 미니멈한 최적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을 하는 0이라는 것을 저희가 그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기울기를 계산할 수가 있다고 하면 이 점 임의의 점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솔루션일 필요도 없고 그냥 임의의 점 x0를 골랐습니다. 그 점에서의 f 값과 f 기울기 값을 계산을 하면 그 의미는 이 기울기라는 것은 그 로컬한 의미에서 근처에서의 경향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그 기울기라는 것은. 그러면 여기서 이러한 기울기가 플러스의 기울기가 나왔다는 것은 아주 조금 값을 증가시키면 그 fx가 증가하는 것이고, 왼쪽으로 가면 fx가 감소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의 물리적인 의미는 그 f가 그 근처에서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건 기하학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러한 수학적인, 기하학적인, 물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x0보다 더 좋은 솔루션은 이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더 나은 솔루션을 찾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터레이티브 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컴퓨터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최적화를 찾을 최적화의 문제에서 최적화를 찾을 때는 이터레이티브한 방법들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 설명 방법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릴 때 이것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알고리즘이고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아무 이니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울기가 양수이면 기울기가 양수이면 이쪽으로 가면 그 값이 증가하니까 저희는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그 다음 그 테스트를 할 그 값은 x0보다는 더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그 x0를 여기서 시작을 하면 그 값이 음수가 되겠죠. 음수가 된다는 것은 이쪽으로 갔을 때 값이 더 감소한다는, 그리고 제가 많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근처만을 따지는 것입니다. 근처에서 작은 값을 이동하면 그 값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고 양수가 나오면 왼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다시 기울기 값을 계산을 합니다. 기울기가 플러스면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기울기가 마이너스면 이 x 값을 증가시켜야 되니까 역시나 마이너스가 돼서, 그리고 이 기울기 값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점핑을 할 거냐에 대한 그 정보는 저희가 알파로 해서 스텝 사이즈로 이것은 임의로 저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양수에. 자, 그래서 시작을 x에서 시작을 하고 거기에서 기울기를 계산한 다음 알파는 값이 양수로 주어지는 거니까 그 기울기에 따라서 기울기가 양수면 왼쪽으로 가고 이 기울기가 음수이면 그 다음 이 전체를 계산하면 그 다음은 오른쪽으로 가고, 이것이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가장 중요한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D에서 그래서 기울기는 그 이터레이션에서 그 다음 스텝을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사하강법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이 과정을 제가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울기를 계산을 했습니다. 여기서 기울기를 계산하고 양수니까 음수로 다시 왼쪽으로 가고 또 기울기를 계산해서 역시나 양수니까 왼쪽으로 가고 계속 왼쪽으로 가다 보면 여기까지 와서 수렴을 하겠죠. 혹시나 잘못해서 여기까지 와버리면 다시 기울기가 기울기가 음수니까 다시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로 수렴을 하게 되고, 이 수렴하는 값이 이 문제에서는 저희가 찾고 싶어하는 최소 가장 미니멈한 포인트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기울기라는 것은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고 여기서 시작해서 다음에 어떻게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이고, 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터레이티브한 방법이 되는 것이고, 이터레이티브한 것은 컴퓨터는 잘하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을 그레디언트 디센트 또는 경사 하강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희가 그 스텝 사이즈 알파에 대해서, 알파는 이제 저희가 미리 결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동일한 그 문제에서 알파가 아주 작게 되면 그 다음번 업데이트를 하는 정도가 아주 작기 때문에 이렇게 촘촘히 아주 조금씩 x가 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렴을 아주 천천히 하는 것이고, 반면에 알파가 너무 크면 여기서 방향성이 증가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알파가 너무 크면 너무 증가를 하겠죠. 너무 감소를 하겠죠. 이렇게 점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버슛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값을 적당히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은 어떠한 정확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그 최적화의 문제를 풀다 보면 어느 정도 그 감이 어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엄밀하게 저희가 그것을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알파의 사이즈가 스텝 사이즈인데 그것은 그레디언트의 기울기를 반영하는 너무 작으면 아주 조금씩,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인 거죠. 조금씩 이동하기 때문에 이터레이션을 많이 해야 돼서 수렴하는 것이 속도가 늦고,
반면에 알파가 너무 크면 너무 과격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급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찾는 이것을 지나쳐 버릴 수도 있다라고 그 경향성만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보시는 것처럼 알파의 사이즈를 초반에는 많이 움직이게 해서 이 그 저희가 찾고 싶어 하는 그 최적해에 빨리 가게 하고 이터레이션이 증가하면 할수록 그 알파의 사이즈를 줄임으로써 좀 그 섬세한 접근 방법을 할 수 있는 그런 알파의 사이즈를 어떤 고정하지 않고 그 시간 또는 이터레이티브 횟수의 펑션이 되게 그리고 이터레이션이 커질수록 그 알파가 작아지는 경향으로 이러한 그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수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컨벡스에서 가장 큰 장점은 로컬 미니멈이 글로벌 미니멈이 된다는 것을 제가 그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그것을 이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벡스인 경우는 여기서 시작을 하면 이렇게 이제 기울기를 가고 업데이트를 하고 이렇게 계속 결국 여기로 돌아오게 되는데 컨벡스인 경우는 어떠한 로컬 미니멈 또 그것이 컨벡스이기 때문에 글로벌 미니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 때문에 이터레이티브한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써서 찾은 솔루션도 컨벡스이면 글로벌 옵티멈이 된다는 가장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컨벡스이지 않으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가 있어서 여기서 이니셜로 시작을 하면 이렇게 그 이터레이티브가 찾아가다가 여기서 올라가면 다시 돌아오게 해서 여기가 그 옵티멀한 솔루션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것은 그 로컬 미니멈입니다. 로컬 미니멈. 여기서 시작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서 여기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운이 좋게도 여기서 시작을 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 글로벌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이제 그 우연히도 이것이 글로벌 미니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컨벡스이지 않으면 로컬 미니머가 많이 존재할 수 있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써서 찾은 솔루션이 글로벌 솔루션이라는 것을 개런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것은 컴퓨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저희가 푸는 오브젝티브 펑션이 저희가 푸는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가 컨벡스가 아니면 로컬 미니머에 빠질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이터레이티브 방법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써서 찾은 해가 항상 이것이 글로벌 미니멈인지 로컬 미니멈인지 여러분들이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맞고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쓰느냐 하면 첫 번째로 보시면 시작하는 포인트에 따라 여기서 시작하는 포인트에 따라서 그 수렴하게 되는 그 최적화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컴퓨터는 무수히 많은 이터레이션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포인트를 랜덤하게 하고 그러한 시작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반복을 여기서도 해보고 이렇게 수렴해서 여기를 찾겠죠. 또 다른 이니셜을 해서 여기서 시작해보고 이렇게 수렴을 하고 여러 번 많은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다른 이니셜로 여러 번씩 트라이를 하면서 그 중에서 좋은 해를 찾아 나가면 어느 정도는 극복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그 해석적이고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트라이 앤 에러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지만 그 계산을 하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수치적으로는 상당히 파워풀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1차원에서만 그 문제를 제가 내용을 개념적인 것을 설명을 했었는데 그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차원에서 최소 하강법을 설명을 드리면 역시나 공식은 같습니다. 1차원일 때는 여기가 그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이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고 여기가 고차원이 되면 이제 그레디언트가 되는 것이라서 그렇게 되면 이 경우를 2차원인 경우를 따져보면 여기서 시작을 하면 이렇게 가장 기울기가 낮은 방향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가장 기울기가 높은 방향이니까 그거에 마이너스면 반대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여기서 시작을 하면 이렇게 찾아가는, 역시나 로컬 미니멈에 빠질 수 있는 한계는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걸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차원이 높아지면 여기서 저희가 말하는 그레디언트의 개념을 쓰면 된다. 그리고 그레디언트의 물리적인 의미가 그 포인트에서 귤기가 가장 가파른 방향의 디렉션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에서 마이너스를 쓰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x를 업데이트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기하학적으로 의미가 맞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적화의 해를 찾는 방법을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치적으로도 계산할 수가 있고 그 수치적인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1차원에서 고차원으로 확장을 하면서 그레디언트와 함께 개념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최적화의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practically 저희가 좋은 소식은 많은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해서 그 솔루션을 찾는 방법들을 열심히 고민을 해서 많은 문제들이 그 수치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주어진 최적화의 문제를 표준의 꼴로 바꾸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컨벡스인 경우에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솔버를 가지고 저희가 수치적으로 그 최적화를 찾을 텐데, 컨벡스인 경우에는 CBX 또는 CBX 파이썬을 활용할 것인데 CBX 파이를 저희가 활용할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머신러닝 문제를 최적화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할 거고 표준화 형태를 바꿀 것이고, 그것이 컨벡스의 문제이면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것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CBX 파이라를 통해서 수치적으로 뉴메리컬하게 최적화를 찾아서 머신러닝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CBX 파일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을 하시지 않으셔도 상관없고, CBX에 대해서 최적화 문제를 직접적으로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같이 아이팟 주피터 노트북을 가지고 예시를 따라가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드렸는데, 이번 머신러닝 강좌에서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을 예정이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그 인공신경망 뉴럴 네트워크나 또는 최근에 그 알파고 때문에 유명해진 딥러닝에서의 학습을 하기 위한 또는 그 내부에 있는 웨이트 또는 파라미터들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쓴다 정도로만 지금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최적화 문제에서 시작을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최적화의 솔루션을 찾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나 최소 하강법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대해서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